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경남 지역 지자체장 모시고 각 지자체별 올해 성과와 내년 계획들 들어보는 특집으로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경남 창녕군의 수장 한정우 창녕군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작년 지자체장 특집 이후 1년 만에 다시 방문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최근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집중하면서 시정 살피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총력 대응하고 그다음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대구와 가장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올해 3월, 4월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창녕이 경남의 최전방이라고 생각하고 대구에서 하루에 500~6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할 때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보존한다는 각오로 네. 선제적이고 또 과감하게 또 과잉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전국 최초로 공무원 2분의 1 분리 근무 그리고 또 창녕에서 대구 간 하루에 48회 운행하는 운행버스 그리고 또 2월 22일 남지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경남 도내 최초로 전통시장도 휴장하고 또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 그 다음에 국공영 기업체 또 회사원들 전부 우리 창녕에서 숙식을 하도록 했으며 그리고 군 내에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전부 휴장하고 네. 그리고 또 군내에서 계획했던 축제, 문화제, 행사 전부 취소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우리 창녕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그 사이 저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함께 노력해왔던 우리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 또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코로나 총력 대응에 힘을 실어주신 창녕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웃으시면서 지난날에 이야기하시지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했을 때 퇴근 안 하시고 집무실에서 선잠 주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군수님께서 퇴근 안 하시면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했는데 2월 26일 날 우리 창녕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그 사항을 체크하고 퇴근을 했는데 집에 가니까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부터 담당 부서에다가 간이 침대 하나 들러주라. 내가 직원들과 같이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는 2월 1일부터 재해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네.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고 또 이제 도내 사실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 진료소를 운영했는데 보건소 직원들도 역시 퇴근을 하지 않고 24시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무실에서 33일간 숙식을 하면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네. 군수님이 계시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같이 고생할게. 그리고 긴박한 순간에는 순간순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 판단과 결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밤 11시 넘어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결정을 내리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직원들도 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밤에는 또 늦을 때는
피자도 같이 시켜 네. 먹어가면서 근무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피자를 함께 먹으면서 동고동락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창녕군에서는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또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해오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도 한 손에는 코로나19 총력 대응, 또 한 손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네.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들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올해 4월 1일부터 창녕군 민생경제회복 대책본부를 제가 본부장으로 하면서 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로 창녕의 농업, 그 다음에 공업, 그 다음에 관광업 이걸 분야별로 나누어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힘들어해하는 부분이 뭔지 또 우리 행정에서 도와드려야 할 부분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총력적으로 지원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창녕형 재난 지원금을 예산을 확보해서 군의회의 원포인트 통과를 받아서 군민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창녕사랑 상품권을 10% 할인하는 그 제도를 더 연장해서 시행을 했고 지금도 제가 주도로 해서 시작된 창녕사랑 챌린저 운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왔던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항들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네.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언급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 어려우니까 더 많은 금액 그러니까 우리 군 내 아이들 약 55명에게 200만 원씩 그래서 1억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코로나19라는 게 사실 유례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하는 사례도 있지 않고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 역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자체장 그 군수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데 지난 8월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낙동강 본류 제방이 유실이 됐어요. 그런데 창녕군은 참 돋보였던 게 당일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위기에 빛나는 재난 대응이었는데 당시 상황 어땠는지도 듣고 싶거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유난히 장마가 길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도 연달아 올라오고 또 곳곳에 폭우도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우리 창녕을 비롯한 경남 일대에 약 23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8월 9일 날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네. 그날 아침 4시경에 낙동강 제방 본류 뚝이 이방면 쪽에 있는 그 뚝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때가 새벽 4시 반쯤이었는데 이미 우리 국민들의 삶의 터전은 물바다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구항리, 죽전리, 양정리 등 몇 개 마을은 이미 침수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대피는 시작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위기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제일 첫째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뚝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국가하천은 관리 주체가 우리 지방정부가 아니고 네. 국가입니다.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또 돈은 어느 정도 들지 또 나중에 제대로 못 막았을 때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지역 주민 대표들이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뚝부터 막고 보자.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이다. 그래서 공사비 걱정하지 말고 네. 뚝부터 막아라.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래가지고 응급복구가 시작됐는데 그날이 8월 9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군 내에 있는 모든 가능한 중장비들, 인력, 총동원해가지고 약 8시간 정도 작업을 해서 네. 오후 2시경에 일단 물을 막았습니다. 물을 막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강 공사를 해서 저녁 8시, 그게 마지막에는 불을 켜놓고 저녁 8시에 마무리 작업을 네. 할 수 있었습니다. 와, 당일 복구하는 게 사실 말이 쉽지. 더군다나 일요일이었는데 참 모든 것들이 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구순디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공사비 걱정 말아라. 그때 했던 말씀이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사실 다음 질문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워낙 그 의미를 잘 와닿을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제가 고생한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우리 동료 직원들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새벽부터 나와서 현장을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 저에게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을 참 잘 챙기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옆에서 지금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지역 인구 소멸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창녕군도 인구가 크게 많지 않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늘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네. 통계를 보면은 작년 11월부터 우리 대한민국에는 태어나는 아이보다도 돌아가시는 어른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남도 내 18개 시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산시를 제외하고는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촌 지역인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도내 10개 군 중에서는 인구 감소가 제일 더디게 그렇게 제일 적게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인구 감소 대책에 노력하고 있고 또 인구 증가 정책에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고 우리는 투트랙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심기일전 인구 증가 시책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투트랙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창녕 군민의 숨은 군민 찾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창녕에 살고 있지만 주소가 외지로 되어 있는 분들 그다음에 또 창녕에 근무를 하면서 주소를 다른 데 두고 있는 이런 분들의 주소를 우리 창녕으로 옮겨오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창녕이 기회의 땅입니다. 우리 창녕은 양파의 시배지이고 마늘의 주산지고 그다음에 또 오이라든지 풋고추, 버섯, 토마토, 또 파프리카, 단감 이런 작목들로 인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 그다음에 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아이들의 보육이나 교육 문제 이런 걸 차원 높게 대비를 해서 창녕으로 이사 오게 하는 그런 중장기 대책을 하면서 투트랙 방식으로 인구 감소를 최소화시키고 인구 증가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명품 농산물로 기반이 탄탄하고 또 대학 권역이 공업도시 면모를 갖추고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께 창녕이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함께 바라보겠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2025년까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창녕군에서도 발빠르게 사업을 발굴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도 중앙정부의 뉴딜판 정책을 기본으로 해서 창녕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은 양파 시베지, 그리고 마늘 주산지, 그리고 또 북옥온천, 화왕산, 우포늪을 주제로 하는 관광, 그리고 또 대안면을 중심으로 한 대합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넥센 타이어 공장 등 공업의 전진기지가 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의 장점을 살리는 그런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창녕형 뉴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복지 정진과 행복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비 확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국회의원의 도움이 없으면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지역 조혜진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장애인들을 위한 창녕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그런 체육과 또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이 사업도 내년 1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영산면에 국민 행복 주택단지를 건립을 합니다. 이 사업도 국비 지원 사업인데 역시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남지 언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실내 수영장과 그리고 또 작은 영화관이 들어가는 국민체육센터도 내년에 건립할 계획이고 또 지금 창녕읍의 단독지역주택의 도시가스 인입사업 그리고 또 신규로 남지 언민을 위한 도시가스 인입사업도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비 절감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우리 창녕 군민에게 한 말씀 앞에 카메라 보고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 세상에 그치지 않는 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또 도민들의 의지로 반드시 조기에 종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자가방역 시대입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또 개인 위생 수칙 지키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시키고 우리들의 소중했던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늘 군정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창녕을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헬로 이슈 토크 지자체장 특집 그 첫 시간으로 한정우 창녕군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창녕군뿐 아니라 다수의 지자체에게 올해는 참 가혹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올해를 계기로 내년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드는 것, 현명한 명장의 진두지휘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정우 군수의 현명한 리더십 역시 기대해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전.